안녕하십니까, 민영현입니다. 내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온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리학이라 해가지고 혹시 사주팔자나 기문둔감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무슨 계속 주역이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이런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바깥에서 명리학이라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주팔자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학문보다는 오히려 이제 간지술에 가까운 기술의 문제죠. 기술. 어떤 사람의 출생, 생년월일 이걸 가지고 사주를 뽑고 그 사주를 뽑아서 기운의 어떤 배치를 보고 그리고 그 배치에 따라서 올해는 내년에는 지금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것은 철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적 영역이 된다 이 말. 기술적 영역.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이게 외국인일 경우일 수도 있고, 그지? 남자, 여자 이 다 다른 어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시피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도 그 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빚어내는 방법이 달라지듯이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사주팔자, 명리 이런 것들로 추적해 들어갈 때 이것들이 기본적인 학문적 영역에서는 보편적이죠.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쓰게 되겠지만은 또 어떤 특수한 개인이 등장했을 때 그 어른이 처해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경우 그럴 때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뭡니까? 우리 기의 어떤 음양의 법칙 가운데 사상이나 팔괴나 이것들이 가지는 특징은 음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음중양 양중음 또는 양이 음을 생하고 음이 양을 생하고 그러다 보니까네 세상에는 말이죠. 오로지 음으로만 된 것, 오로지 양으로만 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태극의 법칙입니다. 태극 음양은 그것이 비록 지극히 많거나 지극히 작을 수는 있지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양이 결합되어야만이 태극, 유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성이.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는 무극의 세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없는 것과. 지금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서로 간에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같이 동고동락, 그죠? 동고동락. 이제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 내가 태어난 어떤 출생의 비밀, 출생 성분 아닙니까? 지극히 부잣집에 나올 수도 있고 지극히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어떤 상황인데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 기압, 빈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왜 어떻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상과 오행이 각각 나왔는데 오행의 각각은 어떻습니까? 오행으로서 사실상 천공의 기운들이 돌고 있다. 이제 옛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오행의 각 기운들이 전부 물상, 사물에 배당되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하늘에는 하늘의 기운, 땅에는 땅의 기운
그리고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난 기운, 인간과 하늘과 땅과 이런 서로 간의 기운이 서로 만나서 작용하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행도 각각이 배당이 되고 사상도 각각의 배당이 되고 팔계도 각각의 배당이 되고 실제로 하나의 원리로서의 태극 음양 사상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식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상이 오행과 만났고, 오행은 또다시 천상의 오행이란 뭐냐? 별거 없습니다. 금목수화토가 천상의 오행입니다. 금목수화토,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우리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제외하고 우리 천공에는 옛 사람들이 이 우리 오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옛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눈 밝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별들, 그런데 얘들이 뭐다?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혹성이다 이 말이에요. 혹성.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보는 별들은 혹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정도가 아예 이 오행성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 육안으로는. 지금이야 이제 여러 천체 만원경들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항성. 그죠?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은 일월에 배당되고, 천공에는 오행성이 돌아간다. 이제 칠료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제 수많은 주역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동양의 천문학적 지식 또는 점성학적 지식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였다? 인간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떠한지, 그죠? 내가 내일 어찌 되고,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제일 궁금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느냐, 해명하고 싶어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모든 어떤 삶을 다 살 수만 있다, 시간이 영원하다, 이런 고민을 굳이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한번 와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습득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세상을 알고 싶다. 그래서 차전이 철학적 형이상학으로서의 하나의 세계관이 등장했고, 그 세계관에 토대해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우리 명리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명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의 삶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데, 오행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상이 있고, 사상의 앞에 음양이 있고, 사상에도 음과 양이 다 배당되고,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라고 다 같은 목이 아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천공 이야기로 친다면 금성목성 토성이 낮의 금성목성 토성이 있을 것이고 밤의 금성목성 토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토성과 같은 목성이라도 목성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목의 기운을 가진 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해지는 거죠. 토성은 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기운, 그 기운을 가진 행성이다. 그런데 야들이 어쩐다? 낮과 밤이 달라서 음과 양의 기운을 주고받는. 자, 여기서 이제 기운을 주고받는다는 거,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은 서로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밀고 땡기는 중력의 법칙도 있고, 서로 인력 땡기는 것도 있고, 청력 밀어내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 그런 겁니다. 살아있으니.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을 이야기할 게 없지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늘에서 찾으니 옛사람들의 어떤 관찰력일까요?
낮과 밤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하늘에는 뭐 목성이 저기에 어디에 떠가지고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주역의 전체 본문의 이야기들도 사실상 크게 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무슨 황제가 어디를 가서 뭐 했는데 이러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러하니 저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런 개별적 사건들을 보편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뭐 낮과 밤의 차이에서 천공에 있는 금목수와 토도 어쩐다, 양은목이 나뉘더라. 오행의 각각에 뭐가? 오행의 각각에 음양이 있다. 오행의 각각에도 음양이 있다. 이러니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10개. 그렇지? 10개. 그래서 천공에는 오행성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바로 10개의 천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10개의 천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하늘에는 이와 같이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땅에서는 자, 우리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땅에는 지구라고 부르는 6번째 행성이 있잖아요. 물론 태양계 제3행성입니다. 목화토금수를 뛰어넘어서 한 개가 더 생기는 거죠. 지구의 기운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당연히. 이제 뭡니까? 오행 더하기 1. 가끔씩 저는 뭐 우리 학생들이 막 물어볼 때 그냥 오운육기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육기라고 하는 오운육기에서 다루는 기운의 법칙은. 그런데 지구는 글자 그대로 태양계 내에서 하나의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뭐 각각 음양이 배치되니까 이거는 몇 개? 12개가 되지요. 이거는 12개.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특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은 뭐로부터? 오행의 줄기로부터, 하늘의 줄기로부터 파생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어떻게? 10천간과 12지지의 개념이 등장하고, 이렇게 10개의 천간과 12지지의 개념을 결합해서 보니까 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몇 개입니까? 60이죠. 60. 이걸 뭐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60갑자라 그러죠. 60갑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결합해서 60갑자를 이루게 되고, 각각의 것들은 각각의 것에서 각각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도낙서에서 각각들은 또 숫자에 배당되기도 하고, 이제 바로 60갑자라고 부르는 간지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간지술. 천간과 지지, 이 간지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거나 정리하거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디에서? 60갑자의 순환 가운데서 찾게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이 많은 것들을 뭘로 정리합니까?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달력. 원력, 책력이라고 합니다. 책력. 달력 역자입니다. 달력할 때 역자. 달력할 때 역자. 그래서 역이란 곧 역에서 나왔다 해서 역은 역냐라, 역은 역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력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어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소산.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는 천지라고 부르는 공장에서 탄생시킨, 만들어낸 그런 어떤 존재다. 여기에 천지인 개념이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요즘 뭐 마트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품에 각 그 뭐 바코드가 붙어 있듯이 바코드 쭉 이제 나오듯이. 그러면 사람이 어떤 날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날 어떤 시에 그 생년월일시가 생년월일시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 그때의 천공에는 하늘과 달의 상황, 해와 달이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 금목 수화 토의 각 별들이 각각 영역이 다 달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뭐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시점에 천공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천공의 배열이. 이 천공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런 천공의 에너지를 받아서 당신은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요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그날 그 시간에 천공의 배열은 그런데 동양에서는 무엇으로? 이 소위 갑자라고 부르는 육식갑자를 쓴 책력이라고 해요. 책력. 네. 책력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간지가 있다. 간지가. 어떻게? 연에는 연의 간지가, 월에는 월의 간지가, 일에는 일의 간지가, 시에는 시의 간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로 이론적으로 더욱 궁금한 것은 저도 이 부분은 뭐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육식갑자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뱅뱅뱅뱅뱅뱅 돌린다는 겁니다. 뱅뱅뱅뱅 돌아간다는 거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제 좀 뭐 바깥에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육식갑자를 써서 이게 생년월일시라고 하는 여기에서 간지가 들어오면은 간지 이렇게 되겠죠. 간지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이름 붙일 때 연의 천간에 해당되는 거는 연간이라고 그러고 연의 지지에 해당되는 연지라고 그러고 월의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인다는 겁니다. 명칭을 붙였는데 말씀드리고자 했던 어려운 점은 그렇게 정말로 천공에서 그렇게 기운이 돌아가고 있냐 이걸 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육식갑자를 써서 제일 첫날 시원입니다. 시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걸 우리가 추산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해당되는 것은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 1년은 추나추동이 어쩝니까? 순환하기도 하고 여기에 책력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추적해 들어가는 일이 의외로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간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왕조들, 각 왕조, 중국이나 한국의 각 왕조들은 뭘로 썼습니까? 태종 23년 무슨 뭐 무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에 육식갑자로 돌던 어떤 그 해가 무신년에 속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23번째 돌아온 뭐 1년 태세, 그리고 1년 태세 이걸 정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자전하는 이 주기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뭡니까? 365.2425일. 그래서 뭐 4년에 한 번 정도 2월 29일이 들어오죠. 윤달 2425로 하니까 4년에 한 번 일이 되는 어떤 시기. 그러면서도 분초가 좀 달라지는 거는 어떻게 어느 날 1초를 땡기거나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책력을 맞춥니다. 책력을 맞춘다는 거는 천지의 1월 성신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활 리듬을 그 시간대에 맞추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이 지구를 공자전해서 12번 돌게 되면은 우리가 대략 1년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달은 우리하고 상망이 있어 가지고 보름달에서 금음달, 보름달에서 금음달 이거 12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12번 하면 얼마? 354일이 나옵니다. 354일. 음력은 그래서 1년이 354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지구와 태양을 도는 1년하고는 한 11일 정도 차이 나죠. 11일 정도. 뭐 밑에 뒤에 소수점 빼고 11일. 이렇게 차이 나면은 어쩝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는 달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윤달입니다. 요게 윤달이 되고, 그래서 그 윤달을 채워 넣으면은 이제 윤달이 들어오는 해는 우리가 뭐 윤년이라고도 하고, 이 윤달이 든 해. 뭐 세상에서는 윤달이 해당되는 날에는 뭐 손이 없는 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게 되고, 왜? 제달의 기운을 왜? 12지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뭐합니까? 간지수를 곳곳에 쓰고 있는데 어디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에 바로 이 간지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낮 12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낮 12시를 정오라 그러죠. 밤 12시는 자정이라 그러죠. 자시의 바른 것, 오시의 한가운데 그런 의미입니다.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들어보셨죠? 이걸 갖다가 띠로 해서 동물에게도 배치를 했죠. 쥐띠, 소띠, 뭐 토끼띠, 말띠. 바로 그 12지신입니다. 12지에 시간을 배치를 한 게 하루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런데 우리 음력에서는 이 12지신에서는 이걸 12시간으로 쓰는 거죠. 12시간. 그러니까 12시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시간이 2시간씩 잘린다 이 말이에요. 2시간씩. 그럼 자시가 밤 12시니까 밤 12시는 어찌 됩니까? 밤 12시는 지난 앞에 11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1시까지 이 사이가 이제 자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정은 그 사이에 제일 가운데 이게 자정이 되는 거죠. 정오는 오시가 11시부터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는 언제냐? 그날이 시작되어야 되는 어떤 날짜를 지금 현재 서기의 연도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 오늘 쓰고 있는 한자로서 갑자를 쓰기 이전에 고갑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갑자.
원래는 고갑자에 대한 기록은 삼명통해라든지 이런 여러 명서나 다른 역법의 책들에서 옛날에 썼던 뭐 용어들이 있다. 용어들이 이것은 각각의 달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것으로 되게 추산하고 있는데 12개의 다른 명칭들이 고갑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 10개의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거 10개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간지가 들어와서 고갑자가 처음에 시행되는데 간지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면서 과거 옛날의 천문관이나 관상관 또는 이런 천문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 명칭을 결정하기를 어느 한날 갑자에 제일 해당하는 기운을 잡아서 그날로 결정을 하시겠죠. 왜? 그 이전에 쓰던 명칭들을 버리고 갑자를 쓰게 되는데 제일 적합한 날에 그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결정되어서 그날이 된 것이 아니고 육식갑자를 순서대로 내려가면 갑자 다음에 얼축이 오지요. 얼축 다음에 병인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밑에서 시계를 돌리면은 날이 바뀌고 위에 날이 바뀌면은 달이 바뀌겠죠. 달이 다시 바뀌면은 해가 바뀌겠죠.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돌렸던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부터 돌려가면서 뱅뱅뱅뱅 돌아간 결과 계묘년이 되고 갑진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은 것을 쓰면서 이런 육식갑자를 명리학에서 네가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뭘로? 공장에서 만들어낸 바코드로 사람에게 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의 생년월일시는 이제 옛사람들은 천간과 지지에 기록된 인간이란 제품의 성질과 분명, 특징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그날 생년월일시는 바로 하늘과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당신의 등록번호다. 등록번호. 그리고 그 등록번호를 보고 이제 우리 이제 역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의 인간관과 세계관으로서 당신의 시간대별로 어쩝니까?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추적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